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폭행 사건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마 2019년에 벌어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카니발 폭행 사건 얘긴데요. 허허. 이게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 앞에서 폭행한 네.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허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 제주도의 한 교차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폭행을 가하던 아이고.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을 가누려고 하자 종아리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데요. 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어서자 차량 운전자는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와 머리 등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우 세상에 그야말로 무차별. 아이고 저렇게 발길질까지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발길질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폭력 장면 같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영상이 있잖아요. 지나가시던 시민분이 목격자분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남은 상황인데요. 당시 신고 전화도 해주셨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로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요. 지금 길 한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상황이 당시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던 상황인데 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피해자인 40대 남성에 따르면은요, 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65에서 7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해갔는데 너무 빠르게 추월을 해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호대기에 걸려 서 있던 추월 차량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신호가 바뀌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차로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 추월하는 행동을 항의 좀 했다고 하재근 평론가님 저렇게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지금? 너무 황당한데 저기가 왕복 6차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가해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네. 저 이 영상에 찍힌 거 말고 일단 저렇게 폭행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망연자실해서 인도에 앉아 있었는데 가해자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주도에서 못 살게 하겠다, 네. 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뭐 보복을 다짐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시 갔다고 하는데 네. 저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저 폭행을 영상으로만 봐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저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급차에 실려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아하.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이 안 좋고 아우. 온몸이 아파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런 일을 당한다면 상상을 해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몸이 얻어맞은 것, 폭행을 당한 것도 욱신욱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를 때 정말 구토도 나올 것 같고 몸도 추울 것 같고 떨릴 것 같고 정말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력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공포입니다. 사실 맞을 장대로 다 했겠죠. 저 피해자분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가는 중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너무 폭행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신 것 같은데 저 가해자분이. 근데 이 피해자분이 하는 얘기로는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찾길로 안 가고 빨리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녀도 같이 살고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앞으로 또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액땜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철저히 저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좀 물려보고 법적 차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폭행은 1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물리적 시간은 10분이지만요. 그 10분이 아마 이분한테는요. 10시간, 아마 10달, 10년처럼 지옥의 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무차별 폭행 당했잖아요. 앞서 영상 보셨죠? 여기가 대로 큰 넓은 도로면 차가 오고 있잖아요. 차가 오고 있는데도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도 차 앞에 보세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이요. 너무 맞아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막을 생각보다는 내가 차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차 쪽으로 가지 말자. 도로 중앙 쪽으로 가지 말자. 이쪽 중앙선 쪽으로 오자. 세상에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답니다. 그 폭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지만 이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가해자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현재는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을 했지만 다른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추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으니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상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의 위험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충분히 양형 사유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도가 본인 겁니까? 어디서 이런 망발을 합니까? 뭐라고요?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더 심한 말 했는데 제가 방송이라서 그 표현을 제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누구 맘대로요? 제주도가 본인 겁니까?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한테는요. 자녀가 둘이 있고요. 특히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사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부모님이 혹시라도 행여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볼까 봐 우리 아빠가 저렇게 피해를 당했어. 너무너무 이 아이들도 정신적 충격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 부모님 식당일 도우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도 마음 아플 것이고 이렇게 뉴스로 나오니까 또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부모님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 상해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율이 되다 보면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큰 어떤 물리적 부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혹시 또 선처받을까 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 맞은 피해자가 2차 보복, 2차 가해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세상입니까? 반드시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 엄벌에 처해지기를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주의 날벼락이다. 아마 이럴 때 쓰는 표현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양동시장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도로를 잘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아이고. 펑 하고는 굉음과 함께 폭발을 했습니다. 오! 이 폭발로 인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차량 파편들은 옆에 주차돼 있던 차뿐만이 아니라 반경 10m 인근 상가까지 날아가서 오! 건물 지붕에 구멍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검은 연기와 함께 차체에도 불이 붙어서 불길이 치솟기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잘 달리던 것 같던 차량이 갑자기 펑! 어우 세상에. 무슨 영화 속의 장면 같았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그러네요. 장면 같은 거예요. 네. 영화에서 보면 자동차 터질 때 주인공이 그 앞에서 유유히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격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묘사될 때가 왕왕 있는데 지금 저 사고는 보니까 10m 떨어진 상가까지 파편이 날아가고 흔들거렸어요, 진짜. 상가 그 지붕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굉장히 지금 구멍 난 거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 보이세요? 네.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 네. 문제는 저 차량이
저렇게 폭발하기 전에 사전 전조 증상이 없잖아요. 화재가 아하.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쑥 하고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니까 아하.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뭔가 낌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기야 낌새를 알았으면 차량이 그냥 달렸겠습니까? 당시에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그러니까 주행 중에 그냥 폭발을 해본 거예요, 차가. 테러할 때 아랍 걔네들 테러할 때 그런 폭파처럼 그냥 폭탄을 맞은 것처럼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파편이 이쪽으로 유리 파편이랑 같이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총알 소리처럼 윙 하고 날아간 소리도 제가 들었고, 가구도 이게 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다 터져 나가버리고, 이런데 천장도 지금 일부 무너졌고, 차도 유리도 나가버리고, 차 이렇게 축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문이 안 닫힐 정도로 지금 실제 폭파했어요, 폭파. 이 폭발이 얼마나 위력적이었고 위력이 셌는지 지금 목격자분이 군데군데 설명해 주신 거 상황 보셨죠? 해당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량인데요. 파편에 맞아서 군데군데 구멍 뚫리고요. 손잡이도 헐거워질 정도로 그 충격에 의해서요. 그런 엄청난 괴력에 이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걱정되는 게 차량 운전자는 무사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무사는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어허. 근데 왼팔과 다리 등에 1도에서 2도 잠깐 저 상황 좀 보세요. 세상에 처참합니다.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네. 폭격을 맞은 것 같아요. 차량이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왼팔과 다리에 1도에서 2도 정도 화상을 입었고요. 전남대병원으로 무사히 이동이 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공포와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화상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과에서 좀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런 폭격이나 이런 건 우리가 뭐 오사마 빈 라덴 아까 그 왜 아랍 폭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정을 좀 찾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정말로 차체가 휘어지고 뼈대만 지금 이 철골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잘 가던 차량이 왜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부탄가스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인테리어 맛인데. 근데 이제 인테리어 발자 토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토치 쓰려고 차에다 실어놔셨나 봐. 그 담배불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그때 펑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아마 그 부탄가스가 조금 샜을 수도 있고 새 갖고 있는 걸 몰랐을 수 있지. 지금 이제 뭐 생명을 이동하진 않는데 이제 중상이지. 박성배 변호사님, 차량에 부탄가스가 웬 말입니까? 운전자는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내부에서 토치와 부탄가스 10개가 발견됐는데 바로 이 운전자의 직업이 인테리어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자가 차량에 아이고, 저 부탄가스 보세요. 등을 아이고, 싣고 네.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네. 이 경찰은 일단 부탄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 자체를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하. 정확한 폭발 원인은 차후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시는 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인데 공사 현장 가시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폭발, 왜냐하면 부탄가스통이 차량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 폭발에도 혹시 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텐데 그걸 막은 분들이 있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더니 누가 소화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소화기 들고 일단은 진압을 하러 갔죠. 운전자는 봤을 때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차 엔진에가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불이 막 이렇게 붙고 있어서 불부터 먼저 끄니라고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2차 폭발이 있을까 봐 겁은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또 터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끄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끄고 보자. 안진용 기자님, 저 주민분이 솔직한 심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불을 끄면서도 이거 또 터지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했는데요. 상인들은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 차량에선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운전자를 구해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야. 이 다여섯 명의 상인이 일부는 불을 끄고 또 일부는 곧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저 보세요. 들고 갑니다. 네네. 네, 아. 맞습니다. 지금도 소화기로 이게 불길을 잡는 모습을 볼 수 네.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신고를 해서 119 전화가 먹통일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다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네. 이 상인들은 운전자에게도 가서 동승자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하. 게다가 워낙 파편이 많이 튀었잖아요. 2차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변 교통 정리뿐만 아니라 파편 정리까지도 모두 신속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늘도 도왔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 선한 시민분들 덕분에요. 운전자분도 물론 화상은 입으셨지만요. 정말 생명도 구하셨고 정말 광주의 명예도 영예도 드높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로 시민분들께 광주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왜 이렇게 난리 난 곳이 많습니까? 이번엔 시내버스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남 무안을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 영상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시내버스에 탑승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열으라고 문을 열라고 지금 협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운전 중인 기사에게 강목을 꺼내서 휘두르고 운전대를 잡아서 틀기도 합니다. 어허. 곧이어 버스 안이 이제 연기로 자욱해지는 모습도 곧 볼 수가 있는데요. 어허. 여성이 승객들을 향해서 버스에 있던 소화기를 뿌려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버스 안 바닥과 좌석은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분말가루로 잔뜩 뒤덮였는데요. 네.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버스 안으로 진입해서 들어왔군요, 이 경찰이네. 여성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하. 아니 버스에서 지금 일단 둔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도 일단 놀라울 일인데 소화기가 뿌려진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대체. 네, 지난 16일 이 전남 무안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 올랐던 30대 여성이 이 같은 일을 행한 건데요. 둔기를 휘두르면서 60대 버스 기사를 폭행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비상용 망치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걸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아이고. 7명의 승객들을 향해서 버스 안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난동은 무려 20여 분간 지속이 됐고요.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버스에서 끌어내리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저 여성은 왜 저런 일을 했을지일 텐데 저 네. 여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하. 버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당시에 저 버스 운전자분 그리고 승객분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어야 했을까 20분 동안 저 난동이 계속됐답니다. 관련해서요 당시의 상황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목이 한 50cm 정도 좀 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가지고 올라탄 겁니다, 버스에. 내려달라 하니까 운행 중이라서 안 내려주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만취했다고 그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난동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술 취한 여성이 행패를 부린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주세요. 네. 마스크 주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서 정류장에서 주었다는 둔기를 기사에게 휘두른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뒷좌석으로 가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승객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이제 소화기를 뿌려댄 거죠. 하하.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일입니까? 저 여성이요. 박성배 변호사님 난동에
3종 세트입니다. 버스기사 폭행, 둔기로 버스기사 폭행, 소화기 뿌려 흡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대체? 이 30대 여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도 버스기사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마스크 미착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이라 부인할 만한 사안인 것 같지 않은데 네. 경찰은 역시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아울러 이 여성에게 비슷한 폭행 전력이 있음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법원도 이 여성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긴 하지만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직업이 없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보면요. 저 운전자분이 받았을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최근에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요. 상당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 처벌, 가중처벌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사례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서울 광진구 마을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 구속 후에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아하. 또한 대구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문을 폭행한 50대 역시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게 되는데 재판부의 양형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엄벌에 취하는 재판부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늘 술이 관련돼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2개의 자아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만취난동,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젊은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고민 사연입니다. 아내는요, 이 그룹별로 휴대폰 배수를 달리해놓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이 업무 전화가 왔을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친구, 회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벨소리를 다르게 해놨다는 거죠. 아하. 처음에 남편이 듣고는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댁 식구 벨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정말 배신감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벨소리를 한 2-3가지 정도는 분류해놓잖아요. 회사에서 오는 전화 또는 일반 전화 아니면 가족에게 오는 전화 해놓긴 하는데 아니 시댁 식구 전화 벨소리를 뭘로 해놨길래 배신감이란 표현을 했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처음에는 그 친정 식구들 벨소리하고 시댁 식구 벨소리를 똑같이 가족 벨소리로 분류해서 아하. 똑같이 했는데 남편이 듣자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 벨소리만 달라졌더라. 아하. 근데 시댁 식구 벨소리가 웅장한 클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부인한테 아니 왜 다르게 했느냐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시어머니께서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서운해하셔서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바꾼 것이다. 아하. 라고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부인이 기특하고 고맙고 어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벨소리를 듣다 보니까 웅장한 클래식인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웅장한 클래식. 그걸 시댁 벨소리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받겠다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때.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고상하고 기품 있으신데 아마 그래서 웅장한 클래식 곡을 해놨을까요? 그런데 대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가 그 클래식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클래식 곡 이거 무슨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남편도 뭔가 좀 이상하다 정도만 아하.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그 정체를 알게 되는데 그 DJ 멘트는 이랬습니다. 아하. 베르디의 레퀴엠 진노의 날 이 곡은
장송곡으로 쓰이는 어머. 음악인데요. 요즘 인기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곡이라 다들 귀에 익숙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익숙합니다. 저한테도 익숙해요, 진짜. 네, 이 바로 장례식장에서 트는 장송곡이었고요. 제목도 진노의 날, 뭔가 화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죠. 대박 사건. 그걸 알게 된 남편 진짜 기분이 엉망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역시나 남편 아내에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왜 시댁 식구들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놔라고 하자 아내가 아니 내 핸드폰 벨소리 설정하는 것도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돼? 라는 허허. 반응을 보입니다. 네. 이게 남편이 아니 어디서 소름 끼치게 부모님 전화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놔. 반대로 내가 장인 어른한테 오는 전화를 상여지고 가는 소리로 바꿔놓으면 아이고.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벨소리 울릴 일이 없어서 난 괜찮아. 언제 우리 아버지가 전화하신 일 있어? 별일도 아닌 거에 왜 열을 내?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남편 눈앞에서 자자 됐지라고 하면서 다른 일반 벨소리로 바꿔버렸는데 아하. 그렇지만 남편 화가 가라앉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어떻게 말해야 본인 잘못을 깨달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아내분은 아니 뭐 그깟 벨소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 시쳇말로 열을 내? 남편한테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그 앞서서 아내가 한 말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전화한 적 있어? 결국 우리 집은 당신한테 전화 많이 안 하는데 시댁은 나한테 전화 너무 많이 한다. 그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는 건요, 단순히 예의나 서운하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처럼 저도 화가 치밀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남편분과 아내분의 대화를 유출을 해보면 김유진 아나운서 보세요. 네. 남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소름 끼치게 내 부모님 전화벨 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왜 벨 소리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 그러면 이게 네. 장송곡이라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네. 매번 제가 자꾸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데요. 일단 네.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남편이 앞서서 보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나서 네. 아내도 며칠 후에 같은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아하. 먼저 아셔야 될 점이요. 아내의 친정 엄마가 그 남편 만나기 1년 전에 돌아가신 아하, 상황이래요. 요거는 네. 이제 뒤에 이야기로 연결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네. 자, 아내의 반박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연락을 너무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까 안진영 기자님 쪽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나 자주 하시냐. 매주 최소 한 번, 많으면 3번까지도 전화를 하시는데 아하.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든 샤워 중이든 이게 전화 못 받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허. 한 번은 부재중 전화가 17통이 와 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그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17통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최근에도 8통이 연달아 온 적이 있었대요. 이 며느리가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9번째 전화를 간신히 받은 네네.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니? 지금 뭐 어디가 난리 났다 뭐 혹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뭡니까? 내가 TV를 지금 봤더니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나온다. 대박 그런데 사건. 내가 인터넷 검색 못 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 먹을 거랑 너희 남편 먹을 것 좀 사라.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황당해서 이 내용을 남편에게 그대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결국은 남편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내 항의를 들은 남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사실 확인을 한 거죠. 아하.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고 최근에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내 부인한테 전화 8통 한 적 있느냐고 네. 자기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그 어머니가 8통? 그럴 리가. 잘못 눌려서 계속 전화가 갔나 봐. 아하. 내 휴대폰이 요즘 이상해. 아하.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시어머니 폰 고장 난 것 같다는 거잖아요. 며느님의 오해 아니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명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9번째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첫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대체?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그 첫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빙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이 엄마 화날 뻔했다. 어허 대박 사건. 네. 아니 그렇다면 뭔가는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걸 본인이 아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인정을 했죠. 아하. 치매는 아니신 거죠. 그 다음 날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꿋꿋하게. 네. 그래서 이어지는 시어머니 말씀 이런 겁니다. 네가 친정 엄마가 없어서 내가 가르칠 게 참 많다. 어우, 네. 아니 그리고 부재중 전화 몇 통 남겼다고 그걸 그냥 신랑한테 일러? 어우, 그런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세상에. 처신을 잘해야 되지 않겠니? 어? 제가 시어머니가 아닌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아니,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벨소리, 시댁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아니요. 그렇게 가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대박 있었습니다. 사건 또 있어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의 생일 날이었다고 해요. 네. 이날 며느리가 첫 생신이고 하니까 상다리 부러지기 생일상을 준비를 하신 거죠. 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시어머니,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네. 아휴, 네 시아버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 미역국을 좋아한다. 네. 물어보지. 네 편할 대로 할 거면 생일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니? 안 싸돈이 안 아이고. 계셔서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참 많다. 아이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가르쳐 줄 어른이 없으니 아휴 이번 건 실수로 넘기마. 오한 척 하시는 분이라 더 무섭네요. 네, 이거 해서는 안 될 부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안 싸돈 안 계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 며느리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고민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최종 변론을 좀 아, 제가 그래요? 해보려고 해요. 네. 왜 장송곡을 벨소리로 해놨을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진짜. 이 며느리가 이 생일날 이 일을 겪고서 내가 과연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나 그냥 차라리 지금 이혼하고 내 삶을 찾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하신 거예요. 아하. 그러고 나서는 아니다. 지금 아직 포기할 땐 아니다. 싸워보겠다 생각을 야. 하고서 벨소리를 바꾸게 되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곡이요. 이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빨리 별세하시라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진노의 곡이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게 화났을 때 듣기 좋은 뭐 클래식 곡 이렇게 아, 소개된 그래요?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이게 장송곡이어서가 아니고 진노의 날이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다라고 음흠. 말을 하셨습니다. 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던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리꾼들 반응이 네. 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외로우셨겠네요, 며느리한테. 아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 나쁘지만 돌아가신 맞아요. 친정 어머니 아이고. 자꾸 거론하는 게 제일 나빠요. 맞아요. 그래도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바꾼 건 좀 지나친 아하, 듯 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뭔가 지금 간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간극이 정말로 넓은 것 같은데 이 간극 좁혀줄 수 있기를 정말 해법이 나오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꽃샘추위, 진짜 꽃샘추위란 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봄은 옵니다. 바로 여기 각종 경연대회 탑3를 차지한 트로트 가수들이 봄 소식을 알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분은요. 와우, 레전드 가수분의 아들이랍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임주리. 여러분 애창곡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아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신인 가수 재하라고요. 네.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도 하고 있어요. 대박 사건, 안진용 기자님, 경연 프로그램의 그 실력자가 임주리 씨 아들이었어요. 네, 최근에 지상파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방금 들으셨던 신곡
순천만 연가리 열창을 했는데 2위에 해당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 8도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그런 경연이었는데요. 네. 재하 씨는 특히 제 목소리에 엄마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평가가 가장 좋았다고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엄마의 도움과 축하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고요. 임주리 씨 역시 금메달 딴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자랑스럽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이 경연을 준비하면서 엄마랑 다투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곡 때문인 거죠.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에게 이 노래가 더 어울린다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결국엔 어머니 말씀 들은 게 맞았다라고 재하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임주리의 아들, 임주리의 아들. 뭔가 이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본인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흔히들 뭐 그 엄친아라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들은 죄다 다 똑똑하고 네. 뭐 유능하고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엄친아가 아니라 엄마랑 친한 아들은 분명하다. 야, 좋은데요, 네. 그런데 자신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임주리의 아들이다 보니까 엄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서 부담이 몇 배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말이 멋진데요. 어머니가 쌓아놓은 명성이 누가 되지 않게 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모전자전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화합의 노래를 같이 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하재근 평론가님, 임주리 씨는 정말 자신의 히트곡을 장성한 아들과 함께 부르는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상을 아마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하. 아들이 연예인 되는 거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항상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이 연예인 된다고 하는 걸 결사반대하시다가 자식이 나중에 스타가 되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막 응원해주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임주리 씨도 아들 연예인 되는 거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재하 씨한테 아이돌 제안이 왔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재하 씨가 정말 큰 무대에서 우뚝 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뿌듯해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혹시 그러면 임주리 씨한테는 재하 씨 말고도 혹시 다른 자제분들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늦둥이 외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요. 90년대 임주리 씨가요,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미국으로 가서 출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이 유부남이었던 거죠. 아하. 이 갓난 재하 씨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이미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한국에서 대박이 나 있었거든요. 뒤늦게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네. 이후 남편과 재회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은 20년간 아들과 단둘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송을 보면은 그래서 더 둘이 돈독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임주리 씨는요,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역할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릴 적에 책 한 권 못 읽어줘서 재하 씨가 아이고. 5살까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고 하고 심지어 본인을 어릴 때 키워준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많이 서운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를 재하 씨가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엄마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엄마의 노후 대책이 되고 싶다는 대견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엄마랑 아들이 하트를 만드는 저 모습 참 다정해 보입니다. 그동안 못해줬고 소홀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마음껏 아드님한테 베푸시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12살 트로트 새싹이 전해오는 봄 기운은 어떨까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양 소개는 김유진 아나운서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너무 상큼하고 너무 귀엽고 게다가 노래까지 너무 잘하는 유진 양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 날 보러 와요라는 곡인데요. 아하. 앞서서 얘기 나눠봤던 재하 씨와 같은 프로그램 결승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유진 양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하. 그래서 여러 트로트 대선배들도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 맛을 잘 살리냐, 리듬감이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08학번이거든요. 하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뭔가 공통점도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트로트 입문 1년 차라는데 그 실력이 가히 놀랍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많아 갈 테면 어서 말하지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후회도 하지 말아줘. 아우 그냥 깜찍 발랄합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뭔가 색소폰 연주도 하고 노래도 잘한다. 누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죠. 정동원 군이 아마. 맞아요. 정동원 군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한 살 차이긴 한데요. 굉장히 비슷한 평행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동원 군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서 외로워하고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즐겨 듣던 트로트를 들려주고 색소폰도 배워주고 노래는 방도 마련해줬는데 아하. 유진 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손잡고 노래교실 갔다가 그래요? 네, 트로트에 입문하게 되면서 트로트가 영혼을 울린 거죠. 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배우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꺾고 돌리고 뭐 하는 트로트의 매력에 막 빠져들어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색소폰 연주까지 한 거예요. 네. 그 색소폰 배우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더구나. 아하. 게다가 또 꿈도 야무지게 송가인 같은 큰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서른도 선생님처럼 직접 곡도 작사 작곡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따르는 효도 손달이 네. 크게 되는구나 싶어서 효도 교육하는 데는 이 영상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유진 양의 최대 강점은 아직 젊다는 걸 겁니다. 바로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오유진 양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분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왜 이분 소개는 안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분도 봄 소식을 들려왔답니다.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둠바 외로워 마라. 둠바 처음 그때처럼 둠바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가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보이스트롯 우승자 박세욱 씨인데 안진용 기자님, 박세욱 씨는 무엇으로 봄 소식을 전해왔을까요? 지금 들은 노래가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경연곡으로 선보였던 노래로 묶은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 겁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워낙 주변에서 이 음원을 다시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앨범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박세욱 씨는요, 우승한 직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신곡 발표와 함께 이 공약한 재능 기부까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자신의 출연료 그리고 소속사의 공연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재단에 기부할 세상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사실 어떠한 봄 소식보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가슴에 따뜻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굴만 잘생기고 노래만 잘한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세 분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